일단 저희들 교재 일단 52페이지 한번 펼쳐보시고요. 52페이지. 자, 52페이지 펼치시면 아마 제목이 고급 필터, 자동 필터라고 하는 건데, 필터라는 단어 자체는 아마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고요. 생활에서 쓰는 필터. 그런 개념의 용어이고, 자동 필터, 고급 필터, 이제 엑셀상에서 이제 필터라는 개념이 뭐냐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이거 필터라는 용어 알고 계십니다. 자, 시트는 자동 필터입니다. 시트명은 자동 필터. 교재는 52페이지 제목 읽어보셨죠? 고급 필터, 자동 필터. 자, 그게 이제 무슨 소리인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동 필터, 고급 필터, 필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용어가 하나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하실 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용어를 전달하는 기억나세요? 자, 빈행이나 빈혈을 만날 때까지의 셀 범위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덩어리 개념을 이야기한다고 그랬고요. 한글로 번역하면 목록,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구조적으로 빈행이나 빈혈을 만날 때까지의 셀 범위라고 해석을 하고 하나의 셀에 의미 있는 데이터 하나씩 입력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구조, 필드, 제목 역할을 하는 필드명, 그 다음에 세로 방향, 데이터의 집합, 필드, 세로 방향, 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음 필드명 아래에 있는 가로 방향의 데이터, 레코드, 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열. 자, 그 다음. 지난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계산하는 작업을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했는데, 그때 조건 처리 필드 단위로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계산 단위도 계산을 하세요. 평균 계산, 합계 계산할 때도 필드 단위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는 기능은 필드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기능 적용하고 결과는 레코드 단위로 표시한다.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이런 데이터베이스 이용해서 계산하는 기능을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한다면 데이터베이스 함수 설명드릴 때 데이터베이스 이용할 때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잖아. 대상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걸 화면에 표시를 하면 필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알고 있다고요. 걸러낸다. 뭐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성별이 남인 레코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잠깐만요. 이번 성별이 여인 레코드, 뭐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인 레코드를 대상으로. 여기에 대해서 뭐 총점의 합계를 계산한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불러 쓰시면 되고, 이걸 화면에 표시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이 자료를, 조건을 맞는 이 레코드 자료를, 그걸 필터라고 한다고요. 요것만 화면에 보여준다면. 그래서 이제 필터에는 이제 자동 필터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반대 개념 수동 필터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의미가. 그래서 수동 필터라고 표현하기 좀 이상하니까 고급 필터라고 합니다. 고급 필터. 그러면 자동과 고급, 수동의 개념이 뭐냐고요? 조건이 필요하다 했죠. 조건 작성을 조금 수월하게 쉽게 할 수 있다. 조건 작성하기가 조금 어렵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조건 다 알고 계십니다. 어제 혹시 데이터베이스 시트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내일 또 할 겁니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엔드 조건, 오화 조건 작성하는 거. 엔드와 결합 조건이나 이런 것들. 그걸 다시 할 거라고 했죠. 그게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자, 그중에 이제 하나하나씩 해보죠. 그중에 이제 조금 수월한 자동 필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 개념적으로 필터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조건을 하나 던져드리죠. 성별이 자, 교재는 이번에는, 자, 교재는 이제 자동 필터니까 5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펼쳐져. 그게 이제 자동 필터 시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진행하겠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자동 필터가 뭔지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조건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성별이 여인 조건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선택. 자동 필터 기능 설명드립니다.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깔때기 모양 생긴 거 있죠. 이게 자동 필터입니다. 자동 필터. 클릭하면 화면상에 무슨 변화가 있냐고요? 필드 명옆에 역삼각 형태의 필터 목록 단추가 이렇게 나타나 있을 겁니다. 필터 목록 단추라고 표현할게요. 요거. 그러면 조건 처리는 필드 단위로, 필드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지니까 데이터베이스니까 성별 필드에 가셔서 목록 단추 눌러서, 자, 조건을 처리하는 방법. 자, 성별 필드에 남이라는 데이터가 2번 이상 보이죠. 근데 여기는 한 번밖에 안 보이죠. 자, 똑같은 데이터가 2번 이상 보인다. 이런 값들을 중복값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딱 한 번만 이렇게 보인다. 이걸 고유값이라고 표현합니다. 중복값, 고유값. 보통 고유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조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 버튼을 이용해서 조건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모두 선택 해제하시고, 모두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모두 내 코드 가면 다 보이겠죠. 자, 체크합니다. 여만. 그러면 여인 내 코드만 화면에 표시한다라는 겁니다. 자동 필터. 확인. 이렇게. 그러면 화면상에 무슨 변화가 보이냐고요? 자, 필드명 옆에 깔때기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필드 처리된 내 코드는 파란 색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데이터베이스의 기능 적용, 자동 필터라는 기능을 적용하시고 결과는 내 코드 단위로 표시한다. 내 코드 단위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리고 행 번호가 파란 색깔입니다. 이렇게. 그런 특징. 자, 성별 필터, 자, 그러면 다시 원상 복구, 즉 데이터베이스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자, 목록 단추 눌러서 성별 필드에서 필터 이제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뭐 이 정도는. 자, 그다음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총점이 250 이상인 레코드를 화면에 표시하시오. 자동 필터란 기능. 자, 그러면 총점 필드에 가셔서 이미 자동 필터 기능은 적용이 되어져 있으니까 회색깔. 자, 총점 필드 필터 목록 단추가 보이죠? 가셨어요? 자, 250 이상이라는 걸 체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7번 정도 체크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한 데이터가 지금 레코드가 한 15개 정도밖에 없어서 이런 사항에 그냥 체크 버튼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틀린 건 아니지만. 근데 레코드가 몇 개 있다고요? 100만 개 있다고요. 100만 개가 있으면 250 이상인 값을 체크하는 게 수십 번, 수백 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훨씬 더 또 귀찮고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쓸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체크 버튼. 조건 처리할 때. 총점 필드의 데이터의 종류는 총점 필드의 데이터의 종류는 숫자 데이터. 총점 필터 목록 단추 눌러서 숫자 필터 조건이라고 그럽니다. 숫자 필터. 필터입니다. 필터 조건. 그래서 같지 않은 보다 큰 크거나 같은 부분보다 작은 부분보다 작거나 같은 보다 작은 뭐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죠? 이상 이하 뭐 초과 미만 이런 것들 다 하셨잖아요. 그럼 그중에 지금 이 내용은 조건이 크거나 같음이네요. 이상 클릭. 그러면 화면상에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라는 용어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사용자 지정 필터. 그리고 총점이 크거나 같다. 요 이름 확인해 주시고요. 총점 필드가 크거나 같다. 얼마 값보다? 250 값보다. 물론 여기 가보시면 목록 단추 눌러보시면 연산자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뭐 그중에 딱 내가 필요한 걸 지금 선택을 하고 들어갔다 보니까 바로 이 내용이 나타날 뿐이고요. 자, 250. 그래서 나가보시면 이렇게
250 이상인 자료들이 이렇게 레코드가 필터되어서 이렇게 나타나 있다. 자, 잠깐만요. 그러면 총점이란 자료가 값이 들쭉날쭉 이렇게 들쭉날쭉거리잖아요. 이항 같은 값이면 가지런하게 이렇게 나열이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큰 값부터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나열하든지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나열하든지 우리가 그걸 랭크점 EQ 랭크 하실 때 정렬이라는 표현을 해드렸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점이라는 필트 목록 단추 눌러보시면 여기에 정렬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름차순 정렬이든 내림차순 정렬 알아서 설정해 보시고요. 이렇게 설정된 값은 이렇게 초록 색깔이다. 그러면 이렇게 가시던하게 값들이 나열이 되어져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자, 해당 필드에서 필터 해제.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상태에 돌아가는 거고. 자동 필터 해제. 셀 포인트 어디든 상관없이 자동 필터. 그러면 저희 회색깔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없어졌죠. 이렇게. 자, 자, 이런 조건을 자동 필터 중에서 이런 조건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총점이 200 이상, 250 이하. 라고 이렇게 조건을 설정하죠. 엑셀에서 이런 조건을 뭐뭐 값 이상, 뭐뭐 값 이하라는 이런 조건을 해당 범위라는 용어를 씁니다. 해당 범위. 자, 그러면 어제 if 함수 하실 때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엑셀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드린 거 기억나세요? 이거 자 그런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겁니다. 엑셀은 비교 연산자가 이렇게 연속해서 표현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분해하셔야 됩니다. 총점 200 이상으로 분해, 총점 250 이하로 분해. 그러면 작성하고 보니까 조건이 몇 개죠? 그렇게 분해하고 나니까 조건이 몇 개냐고요? 네? 두 개.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이거 이렇게 해석할 줄 모르면 문제 못 풉니다. 엔드입니까? 오합니까? 이거. 자, 총점이라는 자,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열의 7, 8은 문제 속에 사실은 and, or를 판단할 수 있는 표현을 줍니다. 표현을. 근데 그렇게 표현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두 번 정도.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석해낼 것이냐는 거죠. 지금처럼 이런 상황일 때. 자, 직관적으로 판단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총점이라는 수직선을 꺼놓고 200 이상, 250 이하. 그러면 두 개의 조건이 어떻게 되죠? 교차되죠. 즉 모두 만족입니다. AND 조건입니다. AND 조건. 여기까지 이 내용을 실제 시험은 이렇게 주거든요. 그걸 이렇게 해석해내지 못하면 문제를 풀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 필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 탭의 정렬 필터 그룹의 자동 필터를 이용하여 총점 필드에 가셔서 목록 단추 눌러서 자 이런 것자 한 개, 자 여기 보면 조건의 내용 중에 해당 범위라고 있죠. 해당 범위. 물론 저 여기 체크 버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일단 여기다 포커스를 맞출게요. 해당 범위. 그러면 총점이 크거나 같다 200, 총점이 작거나 같다 250. 이렇게 해석하지. 그 다음 AND라고 그랬죠. 여기 그리고 A, AND 또는 O, OR.
그래서 그리고 체크.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줄 거라고요. 그럼 이걸 이렇게 풀이하지 못하면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없겠죠. 하긴 뭐 값을 가시등하게 나열하고 싶다면 알아서 정리해 보시고요. 자, 필터 해제하시고 성명 고서연이라는 조건 처리할 거고요. 성명 백심이라는 조건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성명 필드에 고소연 체크 버튼 이용해 볼까요? 다시 한 번 더.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 백심이 체크. 조건 두 개 설정한 겁니다. 확인. 그래서 이런 결과, 이런 레코드가 나타나네요. 그럼 방금 조건 두 개 처리하셨잖아요. AND 조건입니까? OR 조건입니까? 이걸 AND 조건이라고 해석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백치미와 고소련이라는 데이터가 하나의 셀에 다 들어가 있는 개념이 AND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안 맞잖아요.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의 셀에 의미 있는 데이터 몇 개씩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씩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잖아요. 이 내용은. 그럼 이건 AND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OR 조건이죠. 자, 잘 생각해 봅시다. OR 조건은 기본적으로 뭐 적어도 하나잖아요. 그러면 백치미에 속하거나 고소미에 속하거나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OR 조건입니다. OR 조건. 자, 자동 필터 해제하시고 바로 자동 필터 기능을 바로 해제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내용 읽어보시고 한번 해보실래요? 거기 검색이라는 표현은 뭐 필터 추출이라는 의미입니다. 문제 읽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동 필터를 이용하라 했으니까 데이터베이스 선택, 자동 필터 기능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조건이 성별 필드에 이어 확인. 자, 요 상태에서 다시 또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엔드입니까? 오합니까? 아마 같게 나오거나 아니면 더 줄어들거나 뭐그 정도 예상하시잖아요. 그럼 이건 엔드죠, 엔드. 그리고 문제에서 뭐뭐 이면서란 표현도 있었고요. 엔드. 총점 필드에 숫자 필드에 가셔서 크거나 같은. 뭐 이거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텍스트 필드에 크거나 같은 이상. 그리고 250. 할 수 있도록 다 준비 다 해드렸는데. 네, 조금 더 줄어들었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시험은 이렇게 조건들을 2개 내지 3개를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저장. 자, 범위설. 자, 그러면 잠깐만요. 딴 이야기 잠깐만 하고 올게요. 이게 만약 회사 업무를 보는 입장이라 그러면 요 결과를 보고서에 백데이터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건 원본에 해당되는 거고, 요 결과를 복사하셔서 이메일 셀을 하나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한쪽에 쓰고 계시죠? 어제 뭐 복사하신. 그다음 표를 이쁘게 꾸미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배웠던 기능 중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삽입에, 죄송합니다. 홈 탭에 셀을 꾸미는 거니까 여기 있겠죠. 스타일의 표 서식, 표 스타일. 기억나세요, 이거? 이 중에 뭐 마음에 드는 꼴이 있으시면 이런 걸 적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셀 범위, 머리끄련 제목 부분 확인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까? 자, 뭐 거기까지. 그 다음 몇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 자동 필터를 배웠는데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자, 위에 이제 필터 처리된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총점 자, 잠깐만요. 요거 2가지 이상이 저 필터가 돼가면 3개, 4개씩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내가 원상복구, 즉 데이터베이스 상태 돌아가려면 여기 가서 필터 이제 여기 가서 필터 이제 이것도 귀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기능이 있냐면 요거 데이터 탭에 지우기, 필터 지우기 한꺼번에 다 지워집니다. 조건들을 없애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됐어요. 지우기. 자, 이런 조건 처리할게요. 총점이 가장 큰 3개만 필터 처리하겠다. 그럼 총점 필드에 가서 필터 목록도 안 눌러서 숫자 필드에 자, 우리가 큰 것부터 작은 것부터라는 개념의 조건을 뭐라 그러냐면 상위 10이라고 합니다. 상위 10. 그리고 큰 값부터 이 형태를 값 조절 단추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요거 해서 뭐 3개 항목 개수, 레코드의 개수, 그다음에 퍼센트는 전체에 대한 전체 레코드 개수에 대한 비율 뭐 요렇게. 그리고 확인. 자, 확인하셨죠? 자, 총점. 자, 필터 해제하시고. 조건이 문제지 뭐 기능 설정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 알 만한 기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능들도 있다고요. 자, 총점 필터 가장 작은 거 30%만 필터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총점 필터에 가셔서 숫자 필터에 자, 크다 작다란 큰 것부터 작은 것부터라는 의미를 가진 조건을 우리는 상위 10이라고 합니다. 상위 10. 클릭. 자, 작은 값부터 자, 값 조절 단추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율 30%. 그러면 지금 15개 정도 됐나요? 4.5개? 4.5개를 넘지 않는 정수계, 즉 4개 정도. 5개는 나오지 않습니다. 4개 정도. 뭐, 뭐, 뭐 이런 개념을 생각 안 해본 적은 없죠. 뭐 알고 계실 부분이고. 그 다음 필터를 배웠으면
이런 것도 해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 필터 해제해서 데이터베이스 상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시성을 가진 데이터 레코드 추출하세요. 이시성을 가진 레코드. 그러면 엑셀이 성이 이신지 김신지 박신지 알아요? 모르죠.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가 생활에 쓰는 패턴이고 엑셀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냥 데이터 이, 박, 데이터 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시성이라는 건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명 필드의 시작 문자가 2라고 해석한다고. 그냥 데이터라는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지. 뭐 별거 이 녀석은 그렇게 생각하면 박시시 그런 거 모릅니다. 뭐 족보 이런 거. 자, 성명 필드가 물론 체크 해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가 많으면 되게 불편할 수도 있다겠죠. 뭐 한두 개, 서너 개 정도면 해볼만 하지만. 그래서 텍스트 문자, 자, 성명 필드는 데이터의 종류가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필드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필드 조건이라는 곳에 가시면 뭐 같다, 뭐 어떤 같과 같다, 같지 않다. 자, 시작 문자라는 조건 보이세요? 그러면 사용자 지정 자동 필드 창이 이렇게 나타나고 성명 필드가 시작 문자 뭐 2. 요렇게 2만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또 항상 어정쩡하게 배우시는 분 있죠? 뭐 신문 타이틀만 이렇게 잘못 읽어가지고 그런 옛날 이야기 있었잖아요. 문자 입력하니까 쌍따옴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 되죠. 왜? 뭐지 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세요? 제가 문자 데이터 쌍따옴표 처리는 전제 조건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계속 읊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전제 조건을 다 놓쳐버리고 결과만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엑셀이 왜 안 되지? 왜 안 되냐고요? 꼼꼼하지 않으니까. 죄송합니다. 수식에서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어떻게 한다고요? 쌍따옴표 처리.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건 수식 작업이에요? 이 꼴이 어디 있죠? 없잖아요. 그런데 왜 쌍따옴표 처리해야 됩니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기능이란 건 모든 게 일맥상통한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마다 다 틀립니다. 자, 확인하면 이렇게 이시선을 가진 데이터를 이렇게 뽑겠죠. 자, 확인될 여기까지 나왔으면 다시 성명 필터 이제 빨리 정합시다. 성명이 미로 끝나는 데이터를 자동 필터 통해서 추출을 필터하시래요. 그러면 미로 끝나는 게 백치미가 있고 조유미 뭐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엑셀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성명 필드 검문자 미 이렇게 그래서 성명 필드에 가서 텍스트 필터 문 조건에 가시면 검문자 그리고 미 확인.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필터 하셨으면 물론 시험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고 있겠죠. 자, 그다음 성명에 성이 있는 성이 성이 있다라는 건 무슨 이야기죠? 성이 있다라는 건 맨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있다라는 건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끝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포함이라고 해석합니다. 포함, 조건 포함. 자, 성명 필드에 있어서 텍스트 필드에 포함, 뭐 반대 개념은 포함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죠. 뭐 상에 따라 이제 조건 설정 선택하시면 되고 잘. 그리고 성명 필드 포함 성, 성명 필드 포함 성. 땅땅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수식 작업 아닙니다. 확인하시면 이렇게 됐습니까? 저장. 그래서 필트가 하나씩 해제는 복구하는 하나씩 해제하는 건 여기. 아예 기능 자동 필터 기능 자체를 해제하는 건 여기. 회색깔은 이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시면 여기까지 준비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이 고급 필터라고 했잖아요. 고급 필터 1로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시트 준비하시고 교재 52페이지. 혹시 화면이 조금 적더라도 좀 합니다. 화면을 조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자, 준비되셨어요? 자, 물론 고급, 자, 앞에 설명드렸던 고급 필터는 를 적용하기 위해서 뭐가 데이터베이스가 아까 있어야 된다 그랬죠. 다시 한번 더 살펴봅시다. 자, 이런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특정 레코드를 화면에 걸러서 화면에 표시해 준다. 필터라는 기능인데 방금 자동 필터라는 걸 보셨고요. 이제 고급 필터라는 기능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고급 필터를 처리하려면 준비물이 있어야 된다. 수동으로 이제 조건을 수동으로 처리한다. 근데 조건 작성하는 거 이미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내에서 이미 다 배웠습니다. 조건 처리하는 거. 작성하는 방법. 그래서 이런 조건을 고급 필터를 통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씩 해드릴게요. 여기도 상품명 골드. 자동 필터에서 할 수 있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급 필터에서 한다면. 자, 조건이 한 개죠. 그러면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조건 작성하는 방법 배우셨거든요. 그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필드명 아래에 기준 조건 값이라고 하는 거. 이거. 그래서 제가 어제 공부를 꼭 복습을 꼭 하고 오세요라고 제가 분명히 당부를 좀 드렸습니다. 자, 조건 작성하실 때 내용물 최대한 조건을 최대한 복사해서 씁니다. A3셀 상품명 필드명 복사. 자, 조건 작성한 위치는 일단 이메일 셀에다 할게요. 빈 오른쪽에 할게요. 일단 붙여넣기. 그다음에 골드죠. 골드. 최대한 복사 아래에 붙여넣기.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 이제 고급 필터를 나타내려면 적용을 하려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건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결과를 나타내는 위치가 필요하다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번 더. 자, 일단 기능 적용은 자,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셔야겠죠. 그리고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 그룹에 요게 고급 필터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고급 필터. 목록 범위. 목록 뭐라 그랬죠? 데이터베이스로 했죠. 데이터베이스. 제대로 선택하고 왔죠. 만약 틀리면 지우고 다시 재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조건 범위 데이터베이스를 다루실 때는 조건이 필요하다. 조건 작성하고 들어왔죠. 결과를 나타낼 때 현재 위치의 필터라고 하는 건 자동 필터처럼 결과를 현재 데이터베이스 상의 내용을 나타내겠다. 하기. 필드 처리된 필드는 죄송합니다. 필드 처리된 레코드는 요렇게 나타나는 파란 색깔의 숫자로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필터 처리됐다냐 이거요. 자, 자동 필터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나타내기도 하고 자, 그러면 다시 원상 복구하고 싶다. 그럼 조건이 없어야 원상 복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동 필터 할 때 이 기능 잠깐 한번 사용해 보셨죠? 지우기. 클릭, 클릭. 자, 그럼 이제 결과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은, 자, 자동 필터에서는 내가 어떤 결과가 처리된 내 코드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셨잖아요. 그 기능까지 고급 필터에는 가능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다시 갈게요. 고급 필터. 여기입니다. 목록 범위, 조건 범위, 결과, 다른 장소의 복사. 다른 장소의 복사. 우리가 따로 복사 붙이기 할 필요 없습니다. 복사 위치 입력 안에 커서 넣으시고 빈 셀 하나만 클릭을 해주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자, 일단 빈 셀 하나만 클릭. 그리고 확인하시면 요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필드, 모든 필드를 화면에 다 나타냅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 결과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저는 지금 화면의 압박 때문에 저는 이거 좀 지울 겁니다. 이 셀 범위를. 저는 지울 건데 여러분 안 지우셔도 됩니다. 안 지우고 다른 장소에 하시면 됩니다. 지우고 싶으면 지우시든지. 자, 그 다음 하나 더 해볼까요? 이런 조건 처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할인 금액 필드명 복사. 그거 필드 적용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세 가지 내용물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붙여넣기. 그다음에 10만 초가 복사할 수 없잖아요. 뭐 이미 초가. 그러면 결과는 어디다 나타낼 거냐고요? 여기서부터 나타낼 거다라고 판단.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에 고급 필드, 목록 범위, 데이터베이스 범위, 조건 범위 안 맞죠? 안 맞는 건 지우고 항상 지우고 재설정. 수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힘듭니다. 시험에서 수정하는 건 힘듭니다. 그러나 그게 실제 실력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시험에서는 그게 별로 좋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시험에서는.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제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수정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그건 일단 시험이다 보니까 그건 잠깐 조금 배제시키려고 합니다. 자, 범위 설정. 조건 범위 설정. 그다음 결과는 무조건 시험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 입력란에 커서 넣으시고 빈 셀 하나만 선택해 주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필드명을 화면에 다 표시한다. 확인. 골드 초과죠. 뭐 이렇게. 자, 이렇게 지울게요. 저는 지울게요. 지운다는 게 아니고요. 구조를 아예 없애버리겠습니다. 구조 삭제, 셀 범위 삭제. 저는. 자, 일단 이렇게 하고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52페이지 내용 볼게요. 상공 호텔 예약 현황표에서 구분이 비회원이고 할인 금액이 7만 이하인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이용하여 검색하시오. 문제에서 70,000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70,0. 콤마라는 건 문제에서 콤마는 자리수 공이 몇 개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표현하는 방법이지 실제 우리가 그렇게 입력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자릿수 숫자의 자릿수가 몇 개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자, 그다음
이하인 조건이 두 개죠.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AND입니까? OR입니까? 오케이. 문맥에 이고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AND 조건입니다. 자, 고급 필터를 사용하여 검색하세요. 자, 앞에 봅니다. 검색. 앞에 자동 필터 할 때도 제가 잠깐 설명을 언급을 했지만 이건 필터 하세요라는 의미고요. 추출하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검색, 필터, 추출 같은 표현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고급 필터를 이용하실 때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조건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상황에 고급 필터 조건은 A18에서 C20 범위 내에 알맞게 입력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A18부터 D20 범위에 3, 4, 12, 12개의 셀을 다 사용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 범위를 넘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범위 안에서 조건을 작성하라는 이야기고 시작 위치는 무조건 A18 셀로부터 시작하시는. 그러니까 이 영역을 12개의 셀을 다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알맞게라는 표현은. 자, 그럼 조건 작성해야 되겠네요. 자, 9번 비회원. 9번 필드명 복사. 시작 위치는 A18 셀로부터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 단축키 쓰세요. 서식은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어제도. 비회원 값 복사. 아래에 붙여넣기. 자, 한 개는 이렇게 적을 줄 아시죠? 두 개 이상 적는 거 기억나세요? 응? 자, 앞에 봅니다. 다시 한번 더 머릿속 정리하고 갑시다. 두 개 이상의 조건은 AND 조건이냐 OR 조건이냐를 따지셔야 되고요. 그래서 AND 조건이라 그러면 필드명은 연이어서 나열하지고 조건 값도 같은 행에다가 작성을 한다. 어제 이 내용 가르쳐 드렸죠. 그 다음 OR 조건 작성하실 때는 필드명은 연이어서 나열하지만 서로 다른 행에다가 조건 값을 작성한다. 그 다음 동일한 필드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OR 조건일 때 그러면 서로 다른 행에다가 조건 값이 나열되면 되죠. 필드명 여기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 왜? 공간이 줄어드니까. 자, 그 내용 그대로 가져와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할인 금액이라는 필드명 복사, 필드명 연이어서 나열. 그리고 AND 조건이라고 그랬죠. AND 조건은 어떻게? 같은 행에다가 조건 값을 나열합니다. 7만 이상이 7만 이하라고 하는 건 복사할 수 없으니까 직접 입력. 콤만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자, 그다음 두 번째 삼각형의 고급 필터 결과 복사 위치는 동일 시트의 A22셀로부터. 자, 여기부터 나타내는데, 자, 이것도 이제 문제 해석하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문제 전체적으로 특정 필드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필드명을 특별히 표현하고 있지 않죠, 문제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건 모든 필드를 다 나타내야 되는 의미입니다. 모든 필드를 다 나타내려면 빈 셀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선택. 다 준비되셨잖아요. 여기. 고급 필터 적용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조건이 작성되어 있어야 되고 결과 나타낼 위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조건 작성 결과 나타낼 위치 여기 다 준비되셨죠? 그 준비가 된 상태에서 고급 필터 기능을 적용하세요. 데이터베이스 선택 고급 필터. 그러면 목록 범위 조건 범위 안 맞네요. 지울게요. 그리고 엔드 조건 범위 결과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 명단에 커서 넣으시고 빈 셀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즉 A21셀을 선택해 주시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7개의 필드를 화면에 다 표시해 준다. 확인.
물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가능하고요. 자, 제 화면 봅니다. 틀렸을 경우에, 자, 화면 봅니다. 아, 운 좋게도 내가 뭔가 틀렸다는 거죠. 그럼 여기도 틀릴 수도 있고, 여기도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기가 틀렸으니까 이게 틀렸는데 어찌됐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틀린 부분들을, 여기 틀렸으면 전체 다, 아니면 여기만 틀린 것 같으면, 뭐 여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범위 설정하셔서 잘못되었을 때 처리하는 방법 지우시고, 처음부터 다시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조건 작성. 그리고 처음 다시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고요? 그냥 제 화면 보세요. 그럼 조건 작성돼 있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에 그거. 그럼 빨리 할게요, 빨리. 그다음에 목록 범위, 조건 범위 이상 없고 뭐 결과 다른 장소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비치 빈 셀 A22셀 비어 있는 셀 선택하시면 뭐 이렇게 다시 나타내십니다. 아, 지우고 다시 하시라는 이야기를 권장해 드리고 싶고요. 이걸 수정하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비효율적이라서 시험에서는 수정하는 방법을 따로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만일에 시험이 아니고 우리가 엑셀 기능을 지금 익혀야 될 실무적으로 익혀야 될 사항이라 그러면 제가 경우의 수를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험이다 보니까 그냥 지우고 다시 하시면 된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수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그게 가장 배우는데 가장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그걸 고치려고 하니까 자꾸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아직 경우의 수를 아직 접해보지 못했거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그렇게 좀 기능을 익히시고 컴퓨터를 배웠을 때 그렇게 좀 기본을 익히시고 확장을 시켜 나가는 방법을 해야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익히려고 하시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다 안 납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저장해 두시고요. 컨트롤 S 단축키 사용하시고